게이지 대칭성을 설명하는 고양이가 등장하는 물리학의 거울을 생각해라. 사실 CPT 대칭에 비하면은 악귀 속 거울은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요거 설명이 길어요. 그렇게 많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박공 교수님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좋아요. 아마 보시면 악귀보다 훨씬 공포에 휩싸일 수 있어요. 네, 안 봐야겠다. 드라마 속 과학! 과학! 네, 안녕하세요. 안될거의 궤도입니다. 공포를 주제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슈말코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너무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계속 무서운 것만 보고 있었어요. 아, 이거 유튜브 좀 무서우시던데 분위기가. 네, 맞아요. 저도 무서운 거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에 악귀가 나와가지고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봤습니다. 공포 쪽 하시는 분들가 없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인스타에 한번 딱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슈말코님하고 해라. 그래서 악귀 전문가로 이렇게 슈말코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셔서 너무 기뻐요. 전 너무 행복해요. 일단 요게 이제 악귀죠.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이게 2회 만에 시청률 때 10%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니 시리즈 1위 자리에 올랐고 5주 연속 이거를 유지했고 순간 시청률이 13.1%를 넘기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장르물이잖아요. 굉장히 특정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드라마다. 근데 이게 호불호가 별로 갈리지 않고 모든 회차가 고르게 10%를 넘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간에 지루하거나 그런 거 없었고,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 막 무서운 게 많이 안 다뤄지고 흥행하는 게 많이 없긴 하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뭐 영화는 좀 있어.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장화홍련 같은 거. 곡성도 맞아요. 비슷하죠, 이거랑. 비슷해, 느낌 네, 비슷하죠. 네. 근데 드라마는 막 M 아세요? M? M은 아는데 몇 년도죠, 그게? 저도 어릴 때니까. 그러면 없어요, 제가. 세상에 네. 없어요. 근데 사실 M은 진짜 역대급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를 잇는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의 드라마가 없었다. 맞아요. 네, 그러다가 등장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더 재밌게 봤고 네. 뒤로 갈수록 김태린님이 이 악기랑 계속 뭔가 엮이는 이유가 천천히 나오는데 그게 좀 돈이잖아요. 결론은 돈 때문에 계속 엮여 있던 거잖아요. 당위성이 없는 그런 이상한 내용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좀 와닿는. 네, 현실적이라서 그게 더 좋았어요. 되게 좀 치밀하게 보시네요, 그래도. 그럼요. 저 해석까지 다 보고. 오, 진짜. 네. 저는 사실 이제 SF나 이제 그런 오펜하이머 같은 과학적인 거 이런 거 볼 때 이제 다 디테일을 보거든요. 그 저랑 딱 그거랑 똑같으시는. 그러면 이제 한번 악귀 속의 이제 등장인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주인공 구산형 김태리님이시죠. 이 좀 구산형이라는 캐릭터에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산형은 좀 못 사는 집이라 해야 되죠. 그냥 팩트로 말하려 하면 쓰죠. 본인은 아빠가 없는 줄 알고 엄마의 말로는 아빠와 나는 이혼을 했으니까 너는 아빠를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말고 엄마랑만 둘이 살자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시어머니 쪽에서 아빠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이라도 와라. 이미 죽었는데 또 죽은 또 느낌. 죽은 느낌으로. 그래서 구산형은 혼란에 빠지고 장례식에 갔는데 너무 의리의리한 한옥 집에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메인 스토리가 되는 붉은 댕기를 유산으로 받음으로써 악기에 씌이고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주요 인물 우리 테드창, 염혜상, 오정세님이 연기하셨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악귀를 보는 내내 테드창이라 불렀습니다. 저 집중이 안 되는 거 처음 너무 하네. 느끼한데 드립을 칠 것 같은데 끝까지 안 쳐. 맞아. 테드창 소개 한번 해주시죠. 염혜상 교수라고 계속 염교수라고 계속 나오고 염 교수님. 민속학을 교수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귀신이 보이는데 악기들이 계속 보이니까 여기에 민속학을 더해가지고 이 악기는 어떤 악기인지 풀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분이 계속 악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본인의 어머님이 그 악기로 인해서 희생을 당해가지고 경찰은 당연히 과학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이게 악귀인지 뭔지 소용이 모르고 그냥 자살로 종결이 났는데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염혜상 교수는 본인이 악기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문을 통해 귀신이 왔다. 그래서 내가 엄마를 죽였다. 그 봤잖아요, 또 그거 자기가 봤죠. 명확하게. 그래서 죄책감이 또. 죄책감 때문에 끝까지 이 비밀을 알아내려고 지금 힘을 쓰고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에 계신 분이 김태리 엄마 윤경문 여사님, 박지영 배우님 하셨죠. 저분 소개 좀 해주시죠. 구산형의 어머니고 우리 동거를 하는 상태고 근데 조금 우유부단해요 성격이. 편의점 알바했을 때도 막 그 음료수 유리창 실수로 부시고 그래가지고 구산형 쪽에서 변상을 해주고 맞아, 약간 사고뭉치. 사고뭉치 캐릭터라서 구산형은 엄마 제발 집에만 있어 내가 돈 벌어올게 이러는 거지만 본인은 자꾸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기서 또 나오는 갈등이 있죠. 맞아요. 너무 숨길 건 안 숨기고 안 숨길 건 숨겨. 맞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몇 회차는 건너뛸 수 있는 거를 네.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참
근데 그게 답답했던. 캐릭터 성격인데 그쵸, 그쵸. 잘 나와서. 그다음에 두 번째 김태리 아버님이요. 근데 왜 인물 사진을 진선규님. 일부러 저걸로 네, 일부러 이제 완전 다르죠, 진성규님. 네. 근데 저는 이 구광모 교수님이 나올 때마다 저도 자꾸 범죄도시 생각나서 맞아. 갑자기 주먹질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구산영의 아버지고 네. 민속학 교수님이신데 악기에 먼저 씌었다가 이제 구산영 쪽으로 악기가 대물림되는 느낌인데 근데 김태리는 지금 내가 왜 이거를 물림받은지 모르니까 아빠 쪽의 일을 파헤치다가 점점 악기에 대해 알아가는 아빠가 좀 수상 찍은 게 많아요. 분명히 선한 캐릭터일 것이다 네. 생각했으나 마지막까지 가면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일부러 그래서 진성규님을 섭외하지 않았나. 착한 아버지로 많이 나오시는 분. 그런 분이 만약에 저 역할을 맡았다? 그럼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 근데 진성규님 맡았기 때문에 이게 선이야 악이야? 이런 느낌이 계속 갖지 않았을까. 맞아. 그다음에 이제 김태리 친구 백세미 양혜지 배우님이신데 너무 이쁘셔. 일단은 좀 약간 그 아름다운 분들은 금방 가세요. 미인들이 좀 많이 빨리 예, 가요. 왜냐 뭔가 그 극중 상황에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고급스럽게 생겨갖고. 이거 언젠가 희생이 되겠지 하고 보고 있는데 끝까지 구산한테 힘을 주면서 이제 맞아. 붙어 있은. 끝까지 붙어 있었어. 네. 클리셰를 깼다. 그 다음에 요 병찰서 시리즈. 네, 왼쪽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김원혜 배우님. 네, 맞아요. 이분이 이제 너무 서문춘이라는 형사 역을 하셨고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 일단 두 분이 듀엣으로 다니시는데 그 염혜상 교수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사건을 맡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기가 나는 귀신을 본 거고 이건 악기의 소행인데 경찰 아저씨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막 엄마 무덤 앞에서 맨날 체포하고 있는데 저분이 마음씨가 워낙 고우셔가지고 맞아요. 이 아기를 계속 보살피다 보니까 아 얘가 이런 사연이 있구나. 내가 한번 이걸 파헤쳐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 형사 안에서는 이 선무당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이런 과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 미스테리, 소행 이런 거에 자꾸 집착을 하니까 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홍경 배우님이세요. 이홍세. 서문춘 형사의 후배 형사하고 둘이 듀엣 다니는데 초반에 조금 짜증났어요. 너무 틱틱거리니까 선배한테 저게 그러니까. 말이 되나 이러고 아무리 MZ 세대라도. 근데 야망이 있었죠. 그 승진에 있었죠. 대한 야망이 있고 그리고 뭐 수석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자꾸 저 서문춘 형사가 말도 안 되는 수사권을 가져오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자살인데 조금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걸 하자 라는 입장인데 이 악귀가 있다는 걸 진짜 깨닫고 같이 그 구산영과 염혜선 교수님을 도우는 역할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연기 너무 잘하시고. 악기가 생긴 게 저희 주연 캐피탈 쪽에서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태작이라는 악기를 이용하면은 그 귀신이 우리 집을 부유하게 소원을 이루어주고 걔는 대신 인간의 몸을 원한다 막 그렇게 돼가지고 구산영 쪽으로 악기가 간 거라서 이 설정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왜냐면 그냥 원한, 죽음 이게 아니라 돈 돈 때문에 의도적으로 악귀를 사회에 이용. 근데 이런 연구를 했던 것들이 좀 과거에 있거든요. 있어요. 비과학적인 존재를 이용해서 전쟁에 이용하는 막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 많이 나오는 게 뭐 좀비 병사들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약간 그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걸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연구 있어요. 시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악귀의 능력부터 설명 좀 할 건데 악귀에 등장하는 모든 귀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평자표계 고정을 완벽하게 해요. 사실 요거부터 좀 이 공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물리 법칙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목을 졸라 죽이거나 뭐 매달거나 어쨌거나 지금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걸 봐서는 아마 물리적으로 우리 세계의 4가지 힘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뭐 악귀도 걸어 다니죠. 어떻게 지평자표계를 고정하셨죠? 라는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나오는 귀신이 다 걸어 다녀요. 그냥 중력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거는 되게 좋은 징조죠. 악귀랑 싸울 수 있겠다. 김태리가 처음에 den기 딱 잡고 나서 어떻게 지평자표를 고정했죠? 이 그림자 보고 말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안 물어보잖아요. 김태리는 처음부터 물리법칙의 적용을 악귀가 받는구나 이걸 알았을 것이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이러면 사실 이야기는 간단해져요. 얘는 그냥 우리가 싸우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럼 사실 이게 마동석 형님 정도의 피지컬이 돼도 못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기긴 어렵다. 그럼 어떻게 이걸 이겨야 되느냐? 요거를 방법을 찾아가 볼 건데 일단 악귀의 능력을 또 볼게요. 일단 악귀의 능력 첫 번째. 거울을 보고 다른 행동하기. 맞아요. 그죠? 거울 밖과 안에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빛은 직진합니다. 이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거울과 다르게 움직인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똑같이 안 할 가능성이 없는 거. 너무 빠르니까 이 빛의 전달 속도가. 거울과 다르게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리고 심지어 거울 안과 밖은 상호작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울 안에 있는 악귀랑 상호작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울을 향해서 이제 딱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땡그랑 네. 그러니까 물리적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이 거울 안과 밖을 이어주는 매개체를 파손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거울 안과 거울 밖은 결국 연결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 밖과 안은 사실은 이렇게 앞뒤가 바뀌잖아요. 사실 그거 외에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착시. 이 거울 안과 밖이 완전 다른 형태죠. 동그라미랑 마른 뭐. 이게 지금 실제 거울을 비춰놓은 거거든요. 아마도 김태리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봤을 수 있다. 착시. 근데 움직인 건 어떻게 설명돼요 그러면은? 착시일 것이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귀신이니까. 그 드라마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 다르게 움직이는 걸 설명하기 되게 어렵다. 그야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드라마라서 그렇죠. 그래요. 또 거울 관련해서 재밌는 씬이 하나 있어요. 네. 이거 기억나실 텐데 백차골에서 객귀들이 등장하는 씬. 네.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구산형이 객기들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네. 철푸덕 넘어지는데 넘어져서 일어난 곳을 보니까 유리창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김태리가 있죠. 네. 그 창고 안에 진성규님이 계시죠. 어떤 상황이냐면 요런 상황에서 요런 상황. 저기 그렇죠. 약간 그 오래된 창고 같은 느낌. 여기서의 또 이제 과학적인 거를 한번 좀 지적을 하자면은 현재 밖이 조명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있어요. 건물 안에는 지금 조명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밝은 쪽에서는 내가 반사돼서 거울처럼 완전히 내가 보여야 돼요. 저 안에 있는 진성규님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진성규님이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뭔가 안에 조명이 있어야 돼요. 안에서도 빛이 있다. 그쵸? 근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거울이니까 그냥 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진성규님이 그 거울을 타고 저쪽 세계에서 나온 거다. 그쵸.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 김태리 뒤쪽에 있던 거죠. 그러면 또 설명이 되긴 하네. 그쵸. 그러면은 아버지도 빛이 있는 쪽에 있던 거니까. 그럼 김태리는 거울인데 김태리는 안 보이고 네. 진성규만 보였다? 네. 귀신이니까. 제가 볼 때 진성규는 저 안에 있었습니다. 아. 이제 거울 속 귀신 하면은 좀 무서운 게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게이지 대칭성 깨짐을 설명할 때 나왔던 자료인데 고등과학원의 박건 교수님께서 고양이가 거울을 깨는 설명을 통해서 게이지 대칭성 깨짐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많은 분들이 멘탈이 다 깨졌어요. 이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거울 안과 밖은 물리학에서 전혀 구분할 수 없다. 이 대칭이 깨져야 관측이 된다. 즉 여기가 현실인지 거울인지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둥근 원 이거를 제가 몇 바퀴를 돌렸어요. 네. 몇 바퀴 돌렸는지 알 수 있으세요? 몰라요. 모르죠. 왜냐면 돌려도 변화가 없으니까. 네. 바로 이게 대칭이 깨지지 않은 겁니다. 대칭이 깨져서 예를 들어 한쪽에 약간 기스가 났어. 그러면 돌렸을 때 티가 나죠. 티가 나겠죠. 몇 바퀴 돌렸는지. 근데 이 상태는 대칭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관측할 수 없어요. 그럼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느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중력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구분합니다. 이거는 중력 때문에 모든 물체들이 이제 아래로 떨어지니까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구나. 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중력이 만약에 없다. 우주 공간에서 위 아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 위대한 거예요. 천체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연결시킨 건데 중력이라는 힘을 통해서 위와 아래의 구분을 정의한 게 바로 뉴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도 중심으로부터 거리로 이제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추후에 그 뉴턴이 빠졌던 부분을 또 보충을 해주죠. 뉴턴이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힘을 통합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여러 힘이 등장을 하면은 그 힘의 대칭성을 깨고 관측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자연이 CPT 대칭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갑자기 조금 이게 악귀랑 좀 무관한 느낌으로 나오겠죠. 처음에 이 C가 네. 찰즈 시메트리 해서 네. 전하 켤레 대칭이에요. 어떤 입자의 전하가 양전하든 음전하든 간에 같은 물리적 현상이 적용된다. 이게 C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 이게 이제 반전성에 대한 페리티 시메트리라고 요건 이제 거울을 바라보는 것. 오른손을 들면 왼손을 들고 거울 속의 현실이나 물리적 현상은 동일하다. 하지만 반전된다. 그 다음에 이제 T 대칭. 타임 시메트리는 이제 시간 역전 대칭인데 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시간을 뒤로 돌려도 물리학적 이론은 같게 적용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공을 주고받아. 제가 슈말컨한테 공을 던져요. 근데 이 상황에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 그래도 주고받아요. 그래도 주고받죠. 네. 즉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여전히 두 사람은 공을 주고받아요. 이게 지금 시간을 되돌린 건가? 알 수 없어. 왜냐면 공은 공만 주고받으니까. 이게 이제 시간 역전 대칭이라는 거고. 근데 1956년에 양력으로부터 피 대칭이 깨집니다. 코발트 60이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로 실험을 했는데 얘는 피 대칭을 따르지 않네? 라는 걸 알게 돼요. 양력이 피 대칭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양력을 이용하면 거울 속 세상과 현실 세상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칭이 깨지면 그때 우리는 구분이 돼요. 그러면 1964년에 C대칭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냅니다. T대칭도 깨졌어. 하지만
CPT 대칭은 깨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요? 그게 네. 저 순서. 각각은 깨졌지만 실제 CPT 대칭 자체는 깨지지 않았다. 이 CPT 대칭이 깨지게 되면은 진짜 이제 약간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네. 이게 악귀보다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네, 몰라요. 그죠? 악귀가 더 쉽거든. 그쵸?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공포 영화 드라마에 거울을 이용한 트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많이 나오죠. 막 이렇게 세수하고 있다가 하는데 내가 걔는 세수하는데 걔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 네. 그럼 이거가 잘못하면은 밤에 화장실을 못 가요. 밤에 화장실 거울이 있잖아.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바로 이 게이지 대칭성을 설명하는 고양이가 등장하는 물리학의 거울을 생각해라. 사실 CPT 대칭에 비하면은 악귀 속 거울은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CPT 대칭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게이지가 왜 만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설명이 길어요. 그렇게 많이? 간단하지가 않아. 아, 그 박공교 선생님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좋아요. 아마 보시면 악기보다 훨씬 공포에 휩싸일 수 있어요. 네, 안 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악귀의 능력,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악귀는 붉은 명이 들었잖아요, 손목에. 저게 뭐냐면은 악귀가 손을 잡고 이렇게 조정을 해요, 본인이. 워낙 힘이 세고 그러니까 저렇게 붉은 명이 남는 건데 그래서 악귀에 관련해 죽은 사람들 보면 다 저렇게 붉은 명이 있죠. 쉽게 말해서 손목을 붙잡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쵸? 요거가 사실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슈말코님을 손목을 붙잡고 뭘 시켜. 네. 손목을 잡았어. 그러면은 자살하려고 해. 막 밧줄을 가져와. 그때 야! 그럼 밧줄 못 집잖아.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손목만 잡는 게 아니라 이 정신까지 지배를 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럼 뭐 머리에도 멍이 좀 들어야 되지 않나요? 멍? 심지어 그 구강민 교수는 네. 편지도 써요. 맞다. 왼손으로 아니, 편. 이거는 솔직히 지가 쓴 거잖아. 이거는.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럴 수 있다 보는데. 그럼 손목은 약간 상징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상징의 의미로 손목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요거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손목을 잡은 게 아니라 미세한 근육을 통제했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가 손을 움직이는 이 미세한 게 네. 뇌에서 전기 신호를 줘서 요 팔에 있는 근육을 미세하게 뇌가 통제를 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손목을 잡은 게 아니라 여기를 잡고 요 안에 있는 근육들을 다 통제한 거 아니냐. 전류를 보낸 거예요, 그럼. 그쵸? 이걸 딱 잡음으로써 뇌에서 오는 전기 신호를 차단을 하고 여기서부터의 이 전기 신호를 준 거죠. 그럼 저 붉은 거 화상이네요, 거의 전기 때문에. 저것도 그래서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거가 있어요. 왜냐면은 미세한 근육을 통제했다. 그러면 근육층 자체가 피부 아래 진피층보다 더 깊게 있어요. 일단 피부층 구조를 볼게요. 네, 요게 이제 피부층인데 표피와 진피, 그다음에 이제 피하 조직층이 있고 피하 조직층 밑에 이제 신경이 있죠. 그 아래에 이제 근막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피하지만 얕은 근막 깊은 층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근막 기관이기 때문에 대체 모든 부위들이지만 두께는 유지하죠. 표피랑 세포를 정하는데 맨 바로 각질층 여기는 세포는 피부의 기본적인 콜라겐을 만드는 성분을 제쳐서 흉터가 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상처가 발생하면서 출혈이 생겼다. 이거는 진피층까지 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멍이 무엇이냐? 그 외부 충격이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출혈이 생기는 건데 출혈이 표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피부 안에 응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멍이 생기면 부종이 함께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 이러한 멍은 대부분 타박상 때문에 생깁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혈관은 진피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멍이 드는 거는 그냥 정말 세게 잡은 거예요. 예를 들어 미세한 움직임을 했다. 이거는 사실 진피층이랑 관계가 없어요. 미세한 움직임을 하려면은 근육을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악귀가 이렇게 근육을 통제했다. 멍이 드는 건 진피층이니까 실제 근육을 움직이는 건 관련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특정 부위 근육을 수축이랑 이완을 반복할 때 뭐가 생기느냐? 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주름이 생기는 게 노화에 의한 주름이 있습니다. 그 노화 말고 다른 이유로 생기는 주름. 근육을 반복해서 움직인 것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저 표정주름이라는 그쵸. 거예요. 표정주름 이제 사람의 인상을 좀 좌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손목에 멍을 들게 하는 것보다는 주름이 잡혀야 된다. 물론 이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거나 멍보다는 주름이 조금 더 과학적이다. 이거 왜 주름 생겼냐? 아, 내가 악귀인데 안쪽 근육층을 좀 많이 썼어.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교한 움직임을 하는구나. 네, 괜찮지 않나요? 네, 여기만 노화되면 재밌겠죠. 그쵸, 여기만 싹 노화가 되는 거야. 주름이 네. 잡히면서. 왜 노화되죠?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이 설명 잠깐 이거를 나와가지고. 자문을 받으신 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SF는 정답, 뭐 과학적 팩트가 아니라 어떤 과학적 사실로부터 소재를 가져왔느냐가 중요해요. 네, 나중에 좀 시즌 2 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엄밀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테마 쪽입니다. 그쵸.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악귀가 공격을 해온 건지 설명해 주시죠. 거기 극 중에서 계속 나와요. 문이 이제 귀신을 들이는 입구라고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포인트가 계속 나와요. 문을 닫고 있는데도 문을 엄청 쾅쾅쾅 두드리면서 본인이 주변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문을 열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었네가 아니라 문을 열었네? 항상 이렇게 딱. 항상 조금 뜸을 들여. 맞아. 문을 약간 조금 약간 쉬어.
그리고 상대방 얼굴 한번 보여주고. 열었네? 그죠, 그죠. 그 좀 멋있는 것처럼. 네. 나 너 좋아해. 이게 아니라 나? 너 좋아하네? 이거는 쉬워요. 문을 안 열면 돼요. 그쵸. 예를 들어 똑똑똑해요. 근데 시간대가 지금 야심해. 그리고 웬만해서는 좀 우리 집에 안 오는 애야. 그러면은 똑똑똑똑 하면 야 누구야 이러면은 야 가. 이러면 끝나.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너무 쉬워져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악귀가 그럼 과연 이렇게만 당하고 있을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악귀가 어떤 형태로 들어올까 또 예를 들어 자동차 문까지도 열면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침착맨님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문과 바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그런 질문이죠. 문과 바퀴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은 악귀가 지금 문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과연 문이 얼마나 많을까? 문을 어디까지 칠 것이냐? 바퀴를 뭐까지 바퀴로 갈 것이냐? 이게 사실 뭐 가정할 때마다 기준이 계속 바뀌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필요 조건을 보는 거예요. 문을 보겠습니다. 문부터. 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벽이나 기둥 등 지지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퀴는 지금 오른쪽과 바퀴죠. 네. 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있어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문만 있으면은 아. 그 문이 밀어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지대가 있어요. 지지대. 여기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바퀴니까 문입니까? 문이요. 아니죠. 바퀴예요? 회전문입니다. 아, 네. 이거는 문이기도 하지만 바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걸 한쪽을 골라야 된다는 건 굉장히 과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실 끝이 없어. 가정들이 계속 바뀌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끼워 맞추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기준을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한 거를 다투지 않고 정말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넓혀보겠습니다. 문의 정의. 한번 읽어주시죠. 1번만 읽어주시죠. 1번만. 집이나 방이나 성곽이나 탈 것 등에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 또는 건물이나 방이나 탈 것 등에서 공기를 통하게 하거나 햇빛이 비치게 하기 위해 한쪽으로 축으로 돌게 하거나 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든 물건 또는 그런 물건을 달 수 있도록 터놓은 공간. 벽에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벽에 구멍이 뻥 뚫렸어. 아, 지나갈 수 있을 만한 통로가 그럼 생겼다면은. 뭡니까? 이거 문이죠. 네. 그럼 이걸 더 확대해. 구멍을 뚫을 수 있다면 문입니다. 가장 많은 벽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포벽. 세포벽이 분해되죠. 이 말은 뭐냐? 세포벽에 구멍이 뚫린다. 즉 문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의 개수가 사람 몸에만 60조 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바퀴로 가볼게요. 가운데에 있는 축에 둘레를 돌도록 만든 음. 둥근 태 모양의 물건. 핵심이 뭐냐면 지금 축을 돌도록 만든 거예요. 축을 돈다. 그러면은 엄밀하게 축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곳. 바로 이제 스핀입니다. 스핀. 입자의 운동과 무관한 고유의 각운동량으로 정의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축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거는 각운동량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수학적인 엄밀한 증명이 있다면은 얘는 도는 거예요. 전자의 스핀은 실제로 전자가 스핀하진 않아요. 하지만 원자 내에서 궤도의 각운동량을 양자역학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스핀은 바퀴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만 10의 28제곱개 원자가 있어요. 즉 100조개 곱하기 100조개. 뭐 어떤 기준으로 잡던 아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바퀴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 생각에는 그 문보다 바퀴를 열고 들어오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시즌 2에서는 바퀴를 돌렸네. 이렇게 하는 거지. 물론 돼요. 자동차 바퀴 이렇게 두드려. 될 때까지. 그러면 자동차가 깜짝 놀래서 후진을 합니다. 바퀴를 돌렸네. 물론 돼요. 아니면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고 있네. 너 전자 네 몸의 세포에 있는 전자 스핀 돌렸네? 문보단 바퀴를 돌리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악귀의 또 다른 특징, 태양을 싫어합니다. 이거 어떻게든 낮에 와라. 이게 해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악귀들이 주로 밤에 활동적인 거 알아가지고 보통 낮에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후반에 갑자기 낮에 비가 와요. 낮에 비 오면 어두워지니까 네. 그럼 다시 귀신이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갑자기 급해지는 씬들이 나오고 맞아요. 막 그래요. 어머니가 테드창을 데리고 네. 어디로 갑니까? 동쪽인가? 왜 동쪽으로 가죠? 동쪽이 해가 제일 빨리 뜨기 때문에. 제일 빨리 뜨니까.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거 과연 악귀한테 의미 있는가? 어차피 일조 시간 자체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동쪽이 먼저 뜨죠. 먼저 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찾아봤는데 네. 2018년 기준으로 일조 시간을 좀 찾아봤습니다. 인천이 제일 길어요. 인천이 8시간. 그 다음에 강원도 정선이 5시간을 조금 넘었다. 이 말은 뭐냐? 차라리 서쪽으로 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그 해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네. 동쪽으로 가서 일조 시간이 길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더 좋은 방법을 제가 제안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완벽한 악귀 퇴마입니다. 백야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 위도가 48도 이상인 고위도 지방으로 가면은 한여름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질 않아요. 이 말은 뭐다? 밤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위도 48도 이상의 고위도 지방으로 가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악귀 걱정 끝. 악귀들 들린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서. 저거는 언제 없어져요? 주기가 있나요?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텀이 좀 길어가지고 그쵸, 오래 그쵸, 먹을 그쵸. 수가 있어요. 여름 내내 이제 백야 현상이 아, 있는 그래요? 거고. 나쁘지 않아요. 그럼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거, 예를 들어 예산이 충분하다. 이거 진짜 제가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누리호 3차 발사 때 활용했던 여명 황혼궤도. 저게 어떤 궤도냐면은 그 누리호 같은 경우가 싸라는 그 레이더 관측 장비가 있었어요. 이게 배터리를 정말 많이 먹어요. 원래 보통 위성이 낮에 충전을 하고 태양 반대편으로 가면 이제 충전된 배터리로 이제 활동을 해요. 이 싸라는 장비가 배터리를 너무 많이 먹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항상 낮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 경로로 누리호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저기로 올립니다. 여명 황혼궤도가 무슨 뜻이냐면 해가 지기 직전에 어둑어둑한 겉대로 올리는 거거든요. 낮과 밤의 경계를 따라서 위성이 돌아요. 이 말은 뭐냐? 한쪽 면은 항상 낮이에요. 그럼 예산이 충분하면은 우주로 갑니다. 여명 황혼궤도를 타요. 악귀는 영원히 오지 못해. 깔끔하지 않습니까? 우주로 가면 돼요. 돈이 많으면. 돈이 없다? 백야 지역으로 가면 돼요. 동쪽으로 간다? 차라리 인천으로 가. 이렇게 해서 악귀를 테마할 수 있다. 네. 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테마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 나오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뿐이지. 그 완전히 떼고 싶으세요? 저는 그럴 줄 알았죠. 그 완전히 떼는 거는 드라마를 확인하세요. 맞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거울이 무서울 때는 게이지 대칭성을 생각하셔라. 손목에 피멍, 이거는 주름이 생기는 게 낫겠다. 그리고 세 번째, 동쪽으로 가지 말고 백야 지역으로 가라. 아니면 여명 황혼궤도로 올라가라. 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악귀를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근데 오랜만에 나오시는 거 어떠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주제로 와가지고 저번 영상에 비하면 확실히 말도 많고 지난번은 거의 밀랍 인형이었는데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야로 와가지고 너무 기쁘고 추천을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지금. 네, 드라마 속 과학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